이게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과 새로 건물을 못 짓는 땅은 토지 가격 자체가 틀려지거든요. 요새 저는 경매 시장 되게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아파트 시장은 조금 한번 또 지난 것 같고, 빌라라든가 요새 공장도 괜찮고 토지도 괜찮고 상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좀 기회가, 지금 안 좋은 시기에 남들을 안 하는 물건을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가 물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가도 있는데 상가도 괜찮습니다. 상가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쳐다봐. 아예 토지도 안 쳐다봐. 사실은 토지가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맨날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해. 자기의 꿈은 토지래. 지금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내가 나중에 또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되게 좋다. 올해 내년에 좋은 시장이 지금 요 시장인 것 같다. 근데 꼭 이렇게 좋아지면 아파트만 하니까, 제가 이제 기본 강의라고 하는 게 한 요 정도거든요. 지목, 개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도로. 이게 기본이에요.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도로라고 보거든요. 도로. 아무리 땅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뭐 다 좋다고 해도 도로 배수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얘기를 맨날 해요, 사실은. 맨날 하는데 맨날 이걸 안 봐. 오늘 그냥 서로 이제 확인하면서 도로 배수로 문제는 아예 떼자고요. 그냥 제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1번, 오늘. 그 다음에 사례로 보는 건축물 종류를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나눠드린 게 건축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배수로 보고 건축물 보면 나머지 토지가 쉬워. 나머지는 개발하는 토지니까.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보면 이제 용도 변경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역세권, 제지, 한강 물건 고르는 방법, 그리고 오늘 제가 간단하게 위반 건축물 분석하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고 이제 경매 물건 분석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일정을 할 건데, 그리고 뭐 2주차하고 뭐 3주차 얘기가 있는데 요건 그냥 한번 쭉 보시고, 제가 어차피 2주차, 3주차 때 또 따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 답사도 시골 답사가 먼저 갈지 서울 답사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조율하는 대로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맨날 실전 얘기할 때마다 도로 배수로를 얘기를 하냐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서 그래요.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착공식 했잖아요. 건축 착공식 하면서 이렇게 도로를 만들거든요. 이게 도로를 만든 거야, 이게 다. 그래서 보통 개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시골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도로 배수로인데 이 도로가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 배수로 진짜 중요하다. 이 얘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토목공사를 하잖아요. 여기 안에 배수로하고 다 묻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여기에 상수도 들어가고 가스배관 들어가고 뭐 똥물 빠져나갈 거, 오수 빠져나갈 거, 빗물 빠져나갈 거, 요게 다 매립이 되는 거예요. 요게 있어야 나머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도로 배수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그래서 무조건 도로 배수로는 보자. 근데 이 도로 배수로라는 게 이렇게 하고 묻었잖아요. 여기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얘가 이게 전기선이에요, 전기선. 전기선인데 이미 여기 전기선에 이 안에 이렇게 다 물려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도로에는, 도로가 의미하는 게 그냥 우리가 밟고 있는 땅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 안에 뭔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 근데 요 도로가 남의 토지라면, 도로가 남의 거라면 여기 내가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결국 맹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굳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3m, 2m 정도만 생각하자. 3m. 무조건 2m는 붙어야 된다. 그 대신에 건물 지을 때는 3m 정도다. 근데 이번에 그 위반 건축물 좀 완화 얘기가 좀 나오면서 3m까지 또 얘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별개로 하고, 배수로 했죠. 그 다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보고, 모르면 공무원한테 물어본다. 이게 다야, 사실은. 요거 맨날 했던 얘기잖아요. 그죠? 자, 지금부터 저는 뭐 도로가 이렇게 되게 복잡해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의미가 없어. 우리는 경매로 살 사람들이니까. 경매로 물건을 받는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요게 나오거든요. 요게 나오는데 이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도로 너비가 4m 되는지 6m 되는지만 확인하고,
안에 배수로가 있을까 없을까만 좀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르면 그냥 공무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아니면 안 그러면 이거 토목 설계에다 의뢰를 해야 되는데 토목 설계에다 의뢰를 하려면 돈 들어가니까 그죠? 돈 들어가니까 그냥 한 3m, 2m 뭐 이렇게만 좀 고민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자료를 다 넣어드렸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데 얘는 4m. 예정도로 안 돼요. 예정도로는 안 되고. 건축물은 2m 이상에 붙어야 된다. 그냥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크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막다른 도로는 또 틀리다고 그래요.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는 10m 미만은 2m, 뭐 3m, 6m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느낌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느낌. 그냥 무조건 3m는 붙어 있는 게 좋겠다. 공장이나 뭐 이런 거 지으려면 한 6m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거 그 지적 편집도로 보는 것도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는 이제 경매로 살 거니까 우리는 싸게 사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경우는 좀 주의를 좀 하자. 땅을 봤는데 도로가 중간에 끊긴 게 있어요. 이런 거 일부러 걔네가 경매로 날리는 경우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도로처럼 보이는데 도로가 아니야. 지목이 임야나 농지라면 한 번쯤 요거는 소유권도 확인해보고 지목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전 답으로 돼 있는데 도로가 돼 있어. 도로로 돼 있어. 근데 거기만 포장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대부도 가면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건 도로가 아닌 거야. 그럼 도로가 끊기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고 할까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렇게 포장이 됐다. 여기도 포장이 됐어.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자갈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A 땅인 거야. 이게 도로예요. 대부도에 이런 땅 많거든요. 기껏 포장이 다 돼 있어. 근데 여기만 포장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럼 이 도로는 연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보통 도로로 건축 허가를 내려면 기본 메인 도로가 있거든요. 이걸 메인 도로라고 하는데 이 메인 도로가 국가도로 보통 얘기하거든요. 2차선 혹은 4차선의 정식 국가도로예요. 국가도로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 여기 요 필지가 이렇게 땅이 있다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요게 끊겨버리면 여기 이 땅을 갖고도 여기하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건축을 못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경우. 포장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끊겨 있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배수로는 이렇게 좀 보면 되잖아요. 아까하고 이거 똑같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배수로가 없으면 물 빠지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건축허가 안 나니까 요거 이렇게 한번 보자. 무조건 2m 있어야 되고 건축선 후퇴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건데 건축선 후퇴나 이런 건 도시 토지를 볼 때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이따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경매 물건을 봤어요. 토지를 봐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도로 보시고 왜냐하면 내가 건물도 경매로 낙찰을 받더라도 얘를 헐고 다시 지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서울 토지는 특히나 더 할 거니까 전 그래서 건물도 포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건물도. 이거 보고 도로 넓이 꼭 확인하고 이게 다다. 이게 다. 건축선 후퇴는 3m가 안 되면 건축선 후퇴되는 거 있죠. 요 제가 이제 물건으로 다 볼 거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가 우리 학원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우리 학원이고요. 여기죠, 여기. 요 아다미 식당 아시죠? 순댓국집. 여기 우리 자주 가잖아요. 그죠? 로드뷰 한번 볼게요. 요런 데가 되게 많아요. 아까 제가 배수로 얘기할 때 이런 게 배수로거든요. 돌을 드러내면 여기에 배수로하고 전기수도 이런 게 다 깔려 있는 거야. 여기가. 요게 이렇게 된 게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다미 순댓국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보이세요? 요게 길이잖아요. 요게 1.5m 밖에 안 돼. 근데 서울 가면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여기가 지적 편집도를 보시면 이게 도로예요. 도로. 요게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새로 짓지를 못해. 조금 있다가 우리 여기서 보여요. 조금 있다가 한번 이렇게 위에서 한번 보세요. 거기 1층, 2층짜리밖에 안 돼. 근데 여기가 땅값이 엄청 비싼 데거든요. 그러면 내가 쟤를 만약에 이런 류의 경매 물건을 산다고 그러면 서울 토지 마찬가지야. 이건 내가 요 상태로밖에 이용을 못 해. 아니면 아예 거기가 천지개벽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땅값이 너무 비싸고 1층 사람들은 전면부에 1층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가 원체 많이 나가니까 그걸 수리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예 그냥 통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토지를 볼 때도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봤어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이렇게 보시면 축적을 1000으로 해가지고 하면 1mm가 1m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1mm가 1m. 그래서 1000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도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서울 토지를 봤을 때 아니면 이런 도시 토지를 봤을 때 3mm가 안 된다 그러면 아 이거는 새로 저기 하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과 새로 건물을 못 짓는 땅은 토지 가격 자체가 틀려지거든요.